반갑습니다. 정다혜입니다. 이곳 나주 빛가람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차세대 우리나라 농업의 중심지로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 이전을 한 한국농어촌공사,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과 더불어서 농촌과 이 농업이 상생을 할 수 있는 터전이 제대로 마련이 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새롭게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곳에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초대 손님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 혁신 리더시죠. 이낙연 지사님. 오늘 출연하신 소감 짧게 한마디 여쭐까요? 네, 우선 이렇게 농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젊은 분들을 많이 뵈니까 크게 힘이 나고 마음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농사를 지으시진 않지만 한국 농업의 든든한 응원단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농어촌 발전에 주력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이상무 CEO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우리 농어촌공사가 여기로 이사 온 지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런 뜻깊은 날에 광주 MBC에서 이런 행사를 저희 농어촌공사 이 KRC 아트홀에서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많이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농식품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재수 CEO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영문약자로 AT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지난해 9월에 여기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해 왔습니다. 광주 전남이 그야말로 농업과 농촌과 미래의 우리 농식품 산업을 선도해 나가는데 저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크게 일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 분의 초대 손님과 함께할 오늘 이 시간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토크는 미래 성장 산업 농업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을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차 산업으로 다른 산업의 기반이자 전 국민의 식량기지로 든든한 뿌리 역할을 해온 대한민국 농업.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농업은 쌀 관세화, FTA 등 시장 개방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업을 그냥 이대로 방치를 할 건지 아니면 명확하게 농업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살릴 것인지 먼저 정부에서 이걸 빨리 결정을 해야 되고 농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농업 현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농산물 생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산업과 결합해 6차 산업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는 농업. Anything to do with agriculture is going to prosper, just as in the past 20 years, anything related to shares and investing has prospered. In the future, it's going to be in agriculture. 6차 산업화, 스마트 농정, 수출 농업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농업, 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 협정으로 이 우리 농업계가 되게 여러 나라하고 무한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잖아요. 정부가 이러한 위기를 하지만 굉장히 잘 극복을 하겠다는 하나의 방안으로 농업을 미래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낙연 지사님, 네, 전남하면은 전통적으로 농업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농업이 성장 산업으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짐 로저스 씨가 미래의 대박 산업은 바로 농업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국내에 와서 강연하실 적에도 대학생들에게 젊은이들이여 농대로 가라 하는 말씀도 했지요. 이렇게 농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식량 위기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식량 위기는 두 가지 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양적인 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식량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구는 늘어나고 경작 면적은 해마다 줄어듭니다. 사막이 늘어나는 것이 제일 큰 이유고요. 각종 개발 사업도 경작 면적 감소의 이유입니다. 기후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구는 늘고 경장 면적은 줄다 보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을 넘었는데요. 기아 인구가 10억을 넘어선 지가 오래됩니다. 세계에서 많습니까? 7명 중에 1명은 네. 배를 골고 지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굶어서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3.5초에 1명씩이 굶어 죽습니다. 바로 이러기 때문에 좋은 뜻으로건 또는 그 돈을 벌겠다는 눈으로 보건 간에 농업이 앞으로 대박이 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식량의 질의 위기, 이른바 식품 안전의 위기입니다. 토양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비료 농약을 마구 뿌려대고 이러다 보니까 식품이 오염돼서 안전한 식품을 이제 찾게 되는데 외국이건 한국이건 간에 점점 소득이 양극화되면서 중산층 이상은 안전한 식품에 대한 갈구가 커지죠. 이게 이제 식품 안전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양과 질 양쪽에서 식량의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에 사업의 기회도 있을 거다. 그리고 인류가 생존해 가기 위해서는 이 농업의 개혁, 혁신 이거 없이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농업을 주목받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농업이 미래형 산업으로 성장을 하려면 이 농업의 터전이 되는 농촌의 발전을 당연히 같이 고민을 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 사장님 어떤 전략들이 이 농업 그리고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할까요? 예, 우리 농업 지금 아까 화면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위기가 기회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농업 현장에 가보면은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ICT하고 융합된 그런 선진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체험 관광 같은 이런 산업하고 연계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아주 다양한 형태의 농업이 지금 성장 동력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직도 우리 농업 전체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은 그 후계 인력이 양성이 되고 제대로 된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농업 발전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그 선결 조건이 일단 농촌에 사람이 모여야 농사 짓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인데 농촌이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려면은 농촌이 살기 좋은 곳이 돼야 됩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노령화되고 또 이게 농촌이 점점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흐름을 역전시켜야 그래야지 이 농촌에 사람이 모이게 되는데 특히 젊은 인력들이 농촌에 모이게 해야 농촌 발전이 농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이 지금까지 농업 위주로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농촌을 먼저 발전시키는 이런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말씀 중에 농촌을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계신 세 분이 공통적으로 고개를 끄덕거려 주신 그런 시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앞으로 더 이야기를 오늘 차근차근 나눠보도록 하고요. 김재수 사장님, 네. 김재수 사장님께서는 그 농업의 대반격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6차 산업을 또 언급하시고 그런 6차 산업으로의 패러다임 변환을 많이 강조해 오셨잖아요. 네. 일단 6차 산업이라는 말이 일반 시청자들에게 무슨 말이지? 싶을 수도 있어요. 어떤 뜻입니까? 예, 뭐 6차 산업이라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이렇게 뭐 정립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만 통상 이제 일본에서 1차 산업, 생산 중심의 1차 산업, 가공과 유통, 저장 등을 하는 2차 산업 그리고 관광, 오락, 서비스 하는 3차 산업 등을 합한 1차, 2차, 3차를 합한 것을 이제 6차 산업이라고 하고 또 일부에서는 또 뭐 1, 2, 3을 더해도 6이고 1, 2, 3을 곱해도 6이다. 즉 생산과 유통, 가공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융복합 더하고 곱해져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산업들을 6차 산업이라고 이렇게 개념을 지을 수 있는데 그렇군요. 지금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이상무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이 농업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은 생산 중심의 먹는 농업이었는데 네. 이제는 본원 농업, 치료 농업, 관광 농업, 고부가가치 농업 등으로 마무리하는 그야말로 6차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러한 농업의 시대를 갖고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농업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새롭게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시장 개방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농업이 위축되지 않고 제 기능을 해 나가고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오는지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그 우리 농업의 가능성을 저는 두 가지만 우선 그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첫째, 수출 분야에서 이야기를 들 수 있는데 지난해 우리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합쳐서 83억 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들이 100억 불 수출 고지를 내다보고 있는데 네. 이 수치 하나만 봐서도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에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왔느냐를 볼 수 있고, 두 번째 제가 수치로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농업 기술을 뛰어나다. 사람들이 우리 농촌에 사람이 없는 거 가지고 농업에 희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농업 기술은 세계적이에요. 수치로 말씀드리면은 전 세계 최고의 농업 기술을 100이라고 봤을 때 미국이 평균 96입니다. 농업 기술은 뭐 종자, 비료, 농기계 다양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평균을 했을 때 전 세계 최고로 100이라고 봤을 때 미국이 96. 우리 수준이 어디까지냐? 평균으로 보면 우리가 69입니다. 캐나다 수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뛰어난 기술이다. 그리고 우수한 종자 같은 것은 세계 최고 탑입니다. 벼종자 같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농업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지역적인 지표를 가지고 우리 농업이 실패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진단입니다. 이상무 사장님. 저는 그 반대 방향에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고 이야기해서 IT 쪽은 많이 아는데요. 우리 농업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농업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사실 잘 모르고 있는데요. 우리 농산물의 품질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농업 경영에 관한 여러 가지 기법이나 그런 부분에서 한국 농업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자신이 없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지금 성장하는 그런 분야에 젊은 인력들이 창농, 귀농 하면서 엄청난 잠재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거든요. 우리 농업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자, 저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농업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저희 세대, 그러니까 청년층이죠. 청년층의 세대에게 농업이 어떻게 어필을 했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화면으로 담은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흙에서 기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수경재배 또는 양액재배라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가장 좋은 점이 수확이 굉장히 빨리 나오고 대신 그러고 그 토양에서 오는 그 세균이나 이런 병들이 좀 적은 편이에요. 좀 재배가 쉽고 대신 이제 시설비는 조금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방울토마토를 선택하게 된 거는 한 2~3달 만에 수확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제 귀농했을 때 소득이 없었는데 소득을 최대한 빨리 나오게 하기 위해서 원예작물을 선택을 했고요. 그 중에서 방울토마토는 선택하게 된 거는 이 보성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방울토마토를 심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선배님들한테 기술이나 노하우를 제가 얻기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농사는요, 안 해보다가 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더우먼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보다 더 심하게. 그래서 농사는 농사대로 배워가면서 일도 하고, 육아는 육아대로 또 해야 되고, 교육도 또 받으러 다녀야 되고. 귀농해서 일기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블로그에 그냥 귀농일기라는 코너를 하나 마련해서 그날그날 있었던 일을 썼어요. 그 덕으로 소비자분들이 처음에는 토마토 판매하나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장사꾼이 아니다 보니까 판매할 생각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글을 꾸준히 읽으신 분들은 이제 쪽지나 블로그에서 이렇게 댓글로 해서 판매 문의가 오시길래 아, 이렇게도 물건을 팔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이제 뭐 그
SNS 마케팅으로 이제 고객들을 모은 다음에 그 고객들을 저희가 데이터화 시켰거든요. 그 스마트폰으로 주문하시는 고객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거를 데이터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월까지 키가 클 거예요. 자, 알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 토마토 안 먹는 친구 있어? 누구야, 누구? 이렇게 많아? 그래서 저희가 체험이나 교육 쪽에 뛰어든 이유도 농산물로서는 지금 각국에서 뭐 FTA 타결도 되고 농업 후진국에서 생산 기술도 늘어나가지고 싼 물건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겨내려면은 농업의 다른 쪽을 이용해가지고 생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쪽을 이용해가지고 좀 부가소득화 시키면은 그동안에 충분히 버티고 생산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영암군에서는 우렁이를 90% 비용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90%는 군에서 부담을 하고 10%만 자부담으로 해서 논에 우렁이를 집어넣게 되고 그 우렁이들이 제초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농산물 가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1차 농업만으로는 저 같은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을 유지해 가기에는 많이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기반으로 해서 가공품을 만들고 또 그것을 직거래나 체험, 유통 과정을 통해서 판매하는 3차까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앞으로도 농촌에 비전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처음 저희가 2012년에 남동생하고 저랑 같은 해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주변에서 되게 많이 혼났었죠. 이제 아들 하나만 농사 지어도 되는데 왜 굳이 딸까지 여기 묶어두느냐. 어떻게 보면 아직 나이도 어리고 이제 여자의 몸으로 하기 힘든 일도 많은데 이제 꿋꿋하게 묵묵히 이제 열심히 이제 하려고 하니까 고맙기도 하고 저희 친누나지만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소비자분들께서도 조금만 더 좀 우리 농업을 지키려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입 농산물보다 우리 국산 농산물을 더 애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소비자도 농민들도 그렇게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시장을 계속 지켜나간다면 한중 FTA나 이런 여러 어려운 측면에도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세 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통계청에 따르면요,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에 귀농 귀촌한 인구를 조사를 해봤더니 세대별로 60대가 그러니까 은퇴층이잖아요.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 이하가 정확히는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젊은 그들이 농업을 선택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화면 속 영상의 주인공 두 분을 모셔가지고 지금부터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남 보성 싱싱농원 대표 정경모 씨, 그리고 전남 영암 모인팜스 손모아 씨 두 분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니 손에 뭘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지금 악수할 손이 지금 부족하신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할머니 손맛 누룽지라고요. 제가 직접 쌀을 재배해서 그 쌀을 가공을 해가지고 누룽지를 상품화한 걸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네네. 이거 출출하실까 봐서 제가 쌀 과자를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밥하기 귀찮으면 아침에 누룽지를 종종 활용해서 아침을 차려주곤 합니다. 자, 이거 쌀과자 뜯어서 맛을 보셨는데요. 예, 김재수 사장님 어떠세요? 예, 맛도 아주 좋고요. 이게 아까 제가 6차 산업을 설명을 드렸는데 벼 재배 1차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쌀과자를 만드는 이게 2차 가공을 하는 것, 여기다 체험 관광하고 관광 프로그램까지 이끄는 그것이 바로 6차 산업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 이게 오늘 이 프로그램 진행이 어렵겠는데 계속 먹고 싶어가지고. 두 분은 젊은 나이에 농업에 과감히 뛰어든 청년층 젊은이들입니다. 그 이유가 일단 화면에서 굉장히 간략히 언급이 됐기 때문에 궁금하거든요. 차례로 좀 여쭤볼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귀농을 생각했던 거는 농업에도 분명히 비전이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뜻에서 왔었는데 네네. 부모님께서는 너 그러려고 대학 보냈느냐 하면서 반대가 엄청 심하셨어요. 네. 그리고 등록금 다시 내놓으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세는 농업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보호받아야 될 산업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 농업이 비전이 있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 이겨낼 수 있는 방법만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농업의 시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체험이나 이런 교육적인 부분을 농업과 접목을 해가지고 좋은 사례를 남긴 것 같습니다. 네, 손무아 씨께서는 제가 얼핏 듣기로 부친께서 굉장히 열려 있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 장려를 하셨다고 해요. 사실인가요? 네,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일찍이부터 유기농업을 실천을 하셨었는데요. 유기농업을 하시면서 저희한테도 항상 말씀하시길 농업도 기업이다.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농사꾼이 되는 게 아니라 가공을 하고 유통하고 판매하고 소비자와 교감을 하는 그런 농업도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항상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러던 과정에 이제 제가 대학에서 인도 관련 전공을 했는데 인도 여행 중에 우리가 빈민층이 많다고 알고 있는 인도 국가에도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유기농업과 유기농식품에 관한 관심이 되게 높아지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히 우리가 재배한 농산물도 우리가 만든 식품도 여기에 수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런 생각과 비전을 바탕으로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요. 그 두 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데 그 앞으로 돌아올 후배들한테 이것이 참 이런 게 굉장히 진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데 요걸 어떻게 하면은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하는 거 보고 좀 따라오너라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네, 저도 이제 여러 군데에서 사례로 좀 많이 들리다 보니까는 네. 뭐 이렇게 귀농하면서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하는 말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최대한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무도 없는 터전에 가가지고 특히 인력 문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 구하는 게 제가 이제 항상 사람 구하려다 보면은 최대한 인맥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그 지역에 특화된 작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귀농하시는 분들이 나는 진짜 특별한 작목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시는데 그거는 차차 하시고 처음에는 그 지역에 분명히 그 농산물이 특화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작목을 먼저 선택해서 이제 투자 형식으로
다른 작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사님, 두 분과 같은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예, 우선은 보성의 정경모 씨, 영암의 손모아 씨 말씀 듣고 또 영상을 보니까 참 자랑스럽고 든든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두 분 다 우리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청년 농업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셨을 거예요. 그 덕분에 성공했다 그건 아니지만 약간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분이 좀 예. 반가운 눈빛을 교환을 하셨군요. 예. 네. 참 다행인 것은 우리 전라남도가 귀농 귀촌자 숫자에서는 경상북도 충청남도에 뒤져요. 3등쯤 됩니다. 그런데 20대 30대의 귀농 귀촌에서는 1등이에요. 압도적으로. 왜 그럴까? 아마도 땅값이 싸서 창업하기가 더 쉽다라든가 기후가 좋아서 여러 작목을 재배할 수 있다든가 하는 등등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희망적인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경모 씨나 손모아 씨도 그 중에 포함되시겠지만 청년 농업인, 청년으로서 농업을 창업해가지고 사시는 분들의 연간 소득이 평균에서 가구당 1년에 9천만 원을 넘어갑니다. 도시근로자의 연간 소득이 평균 6천만 원이 안 되거든요. 농업으로 창업한 청년들이 도시근로자보다도 소득이 1.7배쯤 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네. 그래서 상당히요. 저는 우리 정경모 씨나 손모아 씨가 앞으로 10년 안에 친구들한테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도록 더 대담하게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뭐 N포 세대 뭐 이런 말을 젊은이들을 요즘 칭하는데 많이 쓰는데 두 분은 굉장히 귀감이 될 만한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김재우 사장님은 아까 계속 메모를 정말 열심히 하시던데 뭘 그렇게 적으신 겁니까? 우리 저 정경모 씨나 손모아 씨가 하는 말씀에 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고 보니까 그 궁금한 것에 80~90%를 저희 AT가 하고 있어서 제가 다 적었는데 지금 아마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고 생산한 데까지는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말씀한 대로 팔로 어떻게 파느냐, 사이버 거래로 파느냐, 뭐 직접 들고 와서 파느냐, 도매 시장에 내다 파느냐, 뭐 이런 등등을 나중에 부닥치는 그런 애로사항인데 저희 그 공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했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팔로의 1차적인 해결 방안으로 종전에 이제 시장 거래에만 맡기니까 상장 경매 제도라든지 막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너무 많고 가격 파동도 심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정가 매매, 수입 매매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해놨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저희 로컬 푸드 직매장 그래서 저희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보비라든지 뭐 매대 설치비 같은 거 지원해주고 있는데 전국에 94개를 지원했는데 전남에 11개가 왔어요.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활용을 하면은 좋은 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컨설팅, 마케팅, 홍보에 대한 교육을 저희 유통교육원에서도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 AT에 사이버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은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은 앉아서 제대로 팔 수 있게 B2C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만 더 발전하면은 이게 수출 기업이 되겠구나. 이건 제가 보니까 천하 제1 요리가 이 누룽지탕이거든요. 중국으로 대대적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은 수출품이라 하는 것이 늘 아주 뭐 새로운 품목, 대체 품목하고 자꾸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바라는데 주변에 이런 게 있다 이거지. 주변에 가까운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수출 품목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 농산물에서 다시 이렇게 가공해서 수출하는 것도 역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열심히 적었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질문이 막 서로 오고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청년 농업인이 두 분께서 이 세 분께 많은 질문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좀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먼저 이성무 사장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직접 보시다시피 배추 농사를 짓고 있어요. 아무래도 농업인의 사업 기본 요건이 농지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후계농이기 때문에 농지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지만 연고가 없거나 새로이 내려오고자 하는 그런 귀농인들이나 창업농들한테는 농지 구입이나 농지 마련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생각한 게 한 3년 정도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무상이 아닌 적은 비용을 가지고 그 귀농인들에게 토지를 제공을 해준다면 참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많은 귀농인들이 전남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진짜 기특한 처녀네요, 그렇죠? 역시 현장에서 경험을 많이 해보시니까 아주 실감나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저희 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농지 매입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2012년부터 후계 세대를 좀 더 양성하기 위해서 2030 세대에 특별히 농지 매입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희망하는 영농 규모에 따라서 한 사람한테 최대 5헥타까지 그러니까 15,000평 정도까지 농지 매입을 지원해 줍니다. 그 조건은 5년 내지 10년 동안 장기 임대차로 농지를 제공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장기 저리 30년 상환 2% 연리 이런 걸로 해서 농지 매입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아마 아직 홍보가 조금 덜 됐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귀농인들, 젊은 창농인들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상당히 우리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꽤 인기 있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예. 저는 김재수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AT 쪽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식품대전에 다녀왔거든요. 네. 근데 거기 보니까 농식품 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이 든 것은 식품 산업, 즉 2차 산업맛 하시는 분들과 저희처럼 1차, 2차를 같이 하는 그 농업인들과 조금 분리해서 교육이나 관리를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연간 한 95개 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식품 생산 전담자에게 필요한 교육. 이것은 이제 2차 산업을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에게 하는 교육. 이것은 창업 교육. 그다음에 귀농 전담 교육 이렇게 구분을 해놔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맞는 것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또 저희들이 그 양재동 AT센터에 기업 지원 센터라고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나 시장 개척, 해외 마케팅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가면은 원스톱으로 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얻을 수 있고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해외 전시회나 박람회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설명을 다 해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들한테 많은 관심 주셔가지고 저희도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혹시 가능하다면 전라남도 블로그나 전라남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청년 농업인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상품화하고 어떻게 가공, 체험을 하고 있는지 홍보를 하면 이제 후배분들이 좀 진입하시는데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가능할까요? 예, 참 좋은 아이디어서요. 저희 도청 홈페이지라든가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보면 귀농귀촌에 관한 정보가 그때그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모아 씨나 정경모 씨 같은 청년 농업인들의 동향이나 성공 사례 같은 것은 블로그에 그때그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아 씨 말씀처럼 다른 SNS 수단을 통해서도 이걸 좀 더 확산하는 방법을 빠른 시일 안에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업에 도전하려고 하는 청년층에게 자신감도 드리고 이런 사례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이렇게 아실 수 있게끔
확산시킬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바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일이네요. 자, 청년 농업인 두 분 모시고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두 분은 보내드리고 남은 저희들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손모아 씨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광주MBC 창사 특집 토크쇼 농업의 미래를 말하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 번째 이야기로 해외로 진출하는 한국 농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리에 계신 세 분 모두가 농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정말 큰 열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서 역시 이 시간도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이번엔 제가 이상무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평소 우리의 농업 영토를 세계로 확장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농업 영토를 확장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말 그대로 뭐 우리의 종자를 가지고 해외에서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게 확장입니까? 아까 제가 우리 한국 농업이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농업 용수라든지 이런 농업의 인프라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한국농어촌공사가 그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세계 최장 방조제로 알려져 있는 새만금 방조제 또는 저수지 수리시설 전반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전 세계 개도국에서 한국의 농업 인프라 그 지원을 굉장히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의미도 있지만 개도국에서 우리한테 해달라고 그렇게 절실히 바라기 때문에 그것에 호응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종자나 비료나 우리 농업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많은 후진국의 지도자들이나 대통령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거 보면은 청와대에 방문하고 나서는 다음에 오는 데가 대부분 농촌진흥청에 와서 기술 현장을 보고 이런 기술을 우리나라에도 좀 도입할 수 없겠냐 이런 문의를 많이 합니다. 저도 진흥청장 할 때 외국의 장관들, 대통령들을 많이 이렇게 방문을 받았고 또 설명도 많이 들었는 그런 기억이 있고,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 스토리를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 이 짧은 시간에 식량 작업을 하고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이제 쌀도 남아 돌아가는 체제로 만들고 이제 수출하자는 걸로 가는 나라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전 세계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된 성공 스토리를 만든 나라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농도라고 할 수 있는 전남매에서 수출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남 농업이 수출 농업의 시대를 열어가야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가 있다. 그것만 확실히 강조하시고 또 이렇게 추진하시면은 정말 저는 청년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귀농 귀촌 저절로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아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농어촌으로 뿌리를 내릴 곳이 바로 난 전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FTA 때문에 많은 농업인들이 걱정들 하시는데요. FTA라는 건 우리 시장을 열어주는 거지만 동시에 상대방 시장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FTA 대처를 우리는 이제까지 수비형으로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FTA 대책을 수비형 대책만 세울 것이 아니라 공격형 대책도 세울 때가 됐다. 우리 시장이 문을 열면 상대방 시장도 문을 여는 거니까요. 해서 수출농업의 시작을 전남이 하라 이런 말씀 주셨는데, 우리 전남 농업이 대체로 규모의 영세성, 또 자금의 부족 등등 몇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좀 살다 왔는데요. 일본의 신문들에 아주 정해진 문구가 있어요. 뭔가요? 한국의 파프리카, 대만의 양파 등 외국산 농산물이 마구 들어온다. 일본한테 두려움을 주는 외국산 농산물의 대표가 한국의 파프리카, 대만의 양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그냥 신문만 보면 나올 정도인데, 네. 그런 정도로 한국의 파프리카가 일본 시장을 마구 이제 들어가고,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수박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요.
문제는 중국 시장인데 중국 시장은 신선 농산물 수입의 장벽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왜 전남이 친환경 농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중국의 친환경 농산물 수출을 잘 못하냐 하는데 그건 신선 농산물을 제약하는 하는 수 없이 가공 쪽으로 돌려서 수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큰 시장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해서 네.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웃기는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무협 영화에 나오는 소림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소림사에서 유기농 쌀을 팔았는데 일반 쌀보다 한 8배 정도 값이 비쌌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가짜 유기농 쌀이어가지고 중국에서 난리가 났다.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뉴스가 뜻하는 게 뭐냐 그러면 중국인들이 유기농 쌀을 그만큼 갈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짜가 나오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면 뭐 하려 가짜를 만들겠어요. 그렇죠. 지사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자, 세계 시장에 진출한다는 게 결코 만만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농업의 활동 무대를 세계로 확장을 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역시 이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미 잘 해 나가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서 토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2015 국제농업박람회를 주제로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생명의 땅 나주에서 2015 국제농업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창조농업과 힐링의 세계, 지속가능한 농업,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2015 국제농업박람회. 고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건강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은 이 시대 농업에 맡겨진 사명. 지난 2002년부터 이어온 전라남도 국제농업박람회는 한국 땅에서 자란 우수한 농산물을 해외 시장에 알리는 대한민국의 대표 농업박람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력을 해외에 알리고 세계 각국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전라남도 국제농업박람회. 그 위상과 전망을 짚어봅니다. 네, 광주 MBC 창사 특집 토크쇼, 이제 농업 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주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농업박람회는 창조농업과 힐링의 세계라는 주제로 많은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자세한 설명을 바로 옆에 계신 이낙연 지사님께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박람회 조직위원장이시거든요. 지사님, 이번 박람회 개최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선은 국내 농업인들께 자신감과 비전을 드리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세계 농업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한국 농업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세계 농업의 미래는 어떤 것일 것인가? 하는 것을 몸소 보시고 거기에 대비하고 또 당신도 그런 그 전망을 가지고 도전해 보십시오 하는 그게 제일 크고요. 그다음엔 비즈니스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수출 상담도 하시고 외국 바이어한테 직접 팔기도 하시고요. 네, 그런 거고 우리 소비자들께 농업의 즐거움 같은 걸 알려드리는 것도 큰 목적입니다. 그냥 생산으로의 농업 그러면 어쩐지 좀 흙 묻고 땀 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소비의 대상으로서의 농업 그러면 맛있고 재밌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만족감을 느끼실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번 박람회가 특히 뭐 관광이라든지 그냥 보고 돌아가는 그런 박람회가 아니라 비즈니스 박람회로 이렇게 개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겠죠? 그러면요. 우리가 국제 박람회에 25개국 460개 기관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외국의 농업 관련 기관들 또 그런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네트워크도 만들고 또 상담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수출의 기회도 만드시고 그런 좋은 기회로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재수 사장님께서는 지금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을 전담해서 지금 이번 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계신데요. 바이어들에게도 그렇고 어떻게 유용한 정보의 장이 될 거라고 기대하시는지요? 그 박람회를 일반적으로 우리 거를 잘 만드는 것을 남한테 보여준다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 외에도 굉장히 부수적인 효과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직접 겪은 것 가운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네네.
그 두바이의 식품 박람회를 갔는데 그게 몇 개 한 20여 개 업체와 같이 갔었는데 거기서 우리 한국의 아주 영세한 기업이 내가 이번엔 굉장히 잘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식사값은 제가 다 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듣도 보도 못하는 저 모로코에서 온 엄청나게 큰 바이어와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상상도 못했고 많은 사람도 그런 나라에 그런 식품점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박람회에 참여함으로써 그런 기회를 또 우연하게 갖게 되고 국내에 있는 많은 식품 업체들 가운데 지금 유수의 중견 기업으로 자란 식품 업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람회를 우리 거를 그냥 이렇게 잘 생산된 농산물을 전시해놨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많은 바이어들, 수요자와 공급자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은 일자리 창출도 되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여러 가지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박람회가 지금 이제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끝나고 난 후가 지금 개최되고 있는 기간 이상으로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북적북적한 시기에 뭐 어떤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적으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이유가 중요한데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상무 사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지금 전남에서 개최하는 이 국제농업박람회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우선 저는 이 전라남도 특히 나주 지역을 우리 농업의 본거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한 시대부터 이 지역이 우리나라 농업의 대표적인 곡창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 지역에 우리나라 농업이 전체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산, 뭐 채소, 과일, 화훼, 뭐 식량작물 모든 것을 전부 다 한꺼번에 이렇게 잘 생산해내는 지역이 사실 좀 세계적으로도 좀 드물거든요. 그런 곳에서 이 국제적인 농업 박람회를 한다는 게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우리 농업을 알리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지금 지사님 또 김재수 사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부수적인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잘 관리하려면은 역시 팔로우업 그 사후에 활용하는 그거 이제 잘 돼야 되는데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특히 농민단체들하고도 좀 연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면 이게 아마 엄청나게 큰 그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저희들이 경험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작년 9월 달에 광주에서 그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세계 그 농업용수의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관계배수위원회 세계 총회를 저희가 주최해서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우리 농어촌공사의 농업 인프라에 관한 그런 기술 이런 것들 그때 참석한 사람들이 현장을 많이 보고 갔어요. 그 뒤에 계속 그거에 대한 요청이 오고 있는 것이 우리가 농업이 해외 진출하는데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많이 활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박람회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은 기대를 해보게 만드는 말씀이셨습니다. 광주 MBC 창사 특집 토크쇼 농업의 미래를 말하다 1부 순서 여기까지 쭉 쉼없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앞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초대 손님 세 분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적극적인 호응 감사드립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